그래서 어제까지는 우루사 약효가 있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는 아예 효과가 없거나 심지어는 증상을 오히려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런 사태가 벌어질 예정인가 저는 미리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명태현 최 원장은 당연히 담즙산이 포함된 를 잘 치료하자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명태현 최 원장입니다. 그동안 치료 여부가 좋지 못한 말기 간경화, 간암 환자분들의 캐릭터에 대해서 여러 번 유튜브 영상을 올렸습니다. 명태현 최 원장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1년 남짓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명태현 알러지 치료를 받으시는 말기 간 환자분들, 사건 사고가 벌어지는 확률이 확 줄었어요. 컨디션이 안 좋아서 응급실을 들락거리고 병원에 입원하는 횟수가 늘어날 때마다 알러지 치료의 호전 반응이 꺾이는 기세가 뚜렷했기 때문에 응급사고 비율이 줄었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생존율이 올라간다는 의미가 됩니다. 아무래도 명태현 최 원장이 영상에 등장해서 직접 잔소리를 하는 것이 블로그 글보다 효과가 좋았는가 봅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다르게 치료한 것이 없는데, 그리고 유튜브 덕분에 말기 환자 비율은 오히려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한의원의 예전보다 큰 사고 없이 조용합니다. 오밤중에 일어나서 톡톡을 확인하고 응급실 보내는 경우가 요즘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몸은 피곤하지만 기분은 아주 좋거든요. 치료 예후가 좋지 못한 말기 간경화, 간암 캐릭터가 뭐였던가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지난 영상을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은 그 5번째 캐릭터입니다. 황달이 심한데도 식이요법 안 하시는 분, 맛있고 자극적인 음식을 여전히 즐겨 드시는 분들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황달 환자분들은 오늘도 이 영상을 패스하실까봐 걱정이네요. 복수 환자분들은 식이요법 엄청 열심히 하시고 영상도 잘 보시고 그러는데, 황달이 심한 분들은 그저 안색이 안 좋은 정도로 여기시고 막다른 코너에 몰릴 때까지 치료받지 않고 버티시는 분도 계십니다. 황달이 무서운 게 아니라 황달이 의미하는 게 무섭다고 영상과 글을 올렸지만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별 반응이 없었어요. 나 황달이 아니야, 내 얘기 아니니까 안 봐도 돼 하시는 분들은 기준을 바꾸겠습니다. 여러분이 병원에서 우루사를 처방받아 드시고 계시다면 오늘의 주인공이 맞습니다. 황달 조치가 높다는 것은 간 내부에 담즙이 잘 빠지지 않고 정체되어 있다는 말이고, 그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처방되는 약이 바로 우루사 아니겠습니까? 담즙 분비가 정체돼서 생기는 질환이라고 하면 담관이 좁아지고 막히는 원발성 담즙성 간경변, 원발성 경화성 담관염, 이런 것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만 보시라고 오늘 영상을 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이 받아온 처방전을 보면 그냥 평범한 간경화, 급성 간염, 심지어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경우에도 담즙 정체 진단을 받고 우루사 처방을 받은 분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루사를 드시고 계신 말기 간 환자분들, 식이요법을 안 하시면 큰일 납니다. 예후가 안 좋은 캐릭터, 5번째의 주인공이 되시는 거예요. 술 많이 드시는 분, 육식을 많이 하시는 분,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을 즐겨 드시는 분들 우루사 먹으라고 광고를 하던데요. 지방간 수준이라면 여러분이 우루사 약효에 기대면서 입에 끌리는 음식을 계속 드시는 것도 이해는 됩니다. 위급한 상황도 아니고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실 테니까요. 그러나 그렇게 계속 드시면 언젠가는 명태현 최 원장을 찾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UDCA, 우르소데옥시콜산은 간 처방약 중에 유일하게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서 담즙 증체에 쓸 수 있다고 승인한 성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약으로 먹고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담즙에 들어있는 담즙산 성분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왜 이 UDCA가 약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UDCA로도 차도가 없는 간 환자분들, 다음 대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자극적으로 먹는 음식과 UDCA는 무슨 관련이 있길래 치료 효과가 안 나는 그룹으로 콕 찍어서 오늘 이렇게 잔소리를 시작했을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려니 담즙이 무엇인지부터 계략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모두들 담즙을 간에서 생산돼서 쓸개에서 농축되었다 분비되는 소화액 정도로만 생각하십니다. 맞기는 맞습니다. 담즙산이 계면활성제로 작용해서 지방 덩어리를 잘게 쪼개서 췌장에서 분비된 소화액이 잘 작용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그리고 장에서 소화된 지용성 비타민 ADEK, 필수 지방산, 칼슘과 철분의 흡수를 촉진시킵니다. 그런데 담즙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기능이 있습니다. 담즙산은 콜레스테롤로 만드는데 이것이 인체가 콜레스테롤을 대사하는 아주 중요한 경로입니다. 그래서 담즙산 생성이 잘 안 된다면 콜레스테롤 수치 조절이 안 돼서 고지혈증이 생기겠죠. 게다가 담즙산은 인슐린 민감성을 조절하고 포도당, 지방대사 등 에너지 생산에 관여합니다. 쉽게 말해 담즙 정체가 있으신 간경화 환자분들, 당뇨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간경화에 당뇨까지 있다면 치료가 더 어려워지겠고요. 그 외에도 담즙산은 스테로이드와 유사한 구조를 가진 성분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호르몬처럼 작동해서 뇌 분비나 신경 기능에 작용하고 통증이나 식욕, 수면을 비롯한 여러 생리 활성 과정을 조절합니다. 면역 글로불린 A나 염증성 사이토카인과 같은 면역계 신호를 배출해서 몸을 보호합니다. 담즙산은 살균제로도 작용해서 음식에 들어오는 미생물, 특히 그램 양성균을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담즙산이 소장으로 배출되죠.
소장에는 원래 박테리아가 없는 것이 정상인데요. 담즙 분비가 잘 안 된다면 소장의 박테리아를 잘 죽이지 못해서 소장 내에 세균 과증식증, 시보로 악화될 소지가 다분하네요. 게다가 담즙은 대장에서 박테리아에 의해 대사돼서 다양한 종류로 형태가 바뀝니다. 담즙이 장내 세균총의 분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장내 세균총 환경이 나빠지면 그것 자체로 간경화에 숨겨진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이미 영상으로 찍어 올렸습니다. 나 요즘에 너무 피곤해, 간해독이 필요해, 이렇게 말씀하실 때 간에 어쩌다 독소가 쌓였냐 물어보신다면 담즙 분비가 원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간에 모인 지용성 노폐물과 독성 물질, 콜레스테롤 담석을 담도를 통해서 간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담즙이거든요. 일단 담즙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간에서 담즙을 생산하는 데 문제가 있거나, 담즙이 간에서 모여 담관으로 흘러나가 쓸개에 저장될 때까지 문제가 있거나, 쓸개에서 십이지장으로 담즙이 배출되고 장내 세균의 대사 과정을 거쳐 장에서 다시 간으로 재흡수되는 과정 중에 문제가 있는 거죠. 첫 번째로 담즙이 잘 생산되지 않는 원인은 여러 가지입니다. 급성 간염이나 간경변으로 간 기능이 저하된 경우에 당연히 담즙 생산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면역 반응으로 간세포 자체가 손상되는 자가 면역성 간염도 이 경우에 해당될 수 있겠고요. 그러나 간세포 기능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도 담즙 생산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담즙의 원료가 되는 콜레스테롤과 아미노산, 그리고 담즙을 합성하는 간내 효소의 대사 기능이 저하된 경우입니다. 최근에는 이런 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기능의학 병원에서는 유기산 검사를 해보고는 합니다. 간 대사 과정의 어느 부분이 항진, 저하되어 있는지 유기산 검사로 확인하고 부족한 영양소나 효소를 주사나 영양제로 공급하는 분자 교정요법이 요즘 대세거든요. 그런데 저도 나름 기능의학 1세대인데요. 저는 그런 방식으로 치료하기를 추천하진 않습니다. 유기산 검사 결과는 존중합니다만 그 검사 결과에 대응하는 영양제 위주의 치료 방식은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명태한 한의원에는 그런 분자 교정 치료로 효과가 없거나 심지어는 예전보다 더 악화돼서 찾아온 환자들로 가득하거든요. 그 바닥에는 알러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애초에 알러지 때문에 콜레스테롤과 아미노산, 간 기능을 조율하는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이 흡수도 대사도 잘 진행되지 않아서 문제가 된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영양제를 과장 투여해서 어떻게든 간 기능을 올려보려고 시도할 수는 있지만 알러지가 있는 것을 접촉하거나 먹을수록 상황은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명쾌한 체원장을 찾으시는 분들 중에 단기간 고용량의 영양제 복용이나 주사요법 후에 황달, 복수와 함께 급성 간부전이 온 경우가 많았습니다. 담즙 생산이 잘 안 된다면 당연히 담즙산 성분인 UDCA, 우루사를 처방할 겁니다. 그런데 제 의견으로는 UDCA가 모든 간 질환에 다 효과가 있지는 않아요. UDCA로 효과를 보는 것은 지방간 내지는 간경변의 초기 정도일 겁니다. 그 외에는 간이 나쁘다면 의례적으로 처방해주는 기본약 느낌이 강합니다. 우루사의 배신인가? 그 이유를 알아봐야 되겠죠? 담즙은 잠재적인 독성이 있습니다. 담즙산은 계면활성제로서 지방 성분을 쪼개고 녹이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간세포의 콜레스테롤 막성분을 녹여 망가뜨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간에서 오래 있으면 안 되고 담관을 통해서 빨리 빠져나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담즙산은 화학적으로 수십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 기름에 잘 녹는 소수성 담즙산은 찐득찐득해서 간에서 잘 흘러나가지 못하고 간세포와 담관에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암 발생률을 높이기까지 합니다. 물에 잘 녹는 친수성 담즙산이 간에서 잘 흘러나가고 간에 해가 적습니다. 자, 눈치를 채셨을까요? 친수성 담즙산의 대표 물질이 바로 UDCA입니다. 다른 담즙산과 달리 UDCA는 담즙산의 생성을 촉진시키고 담즙산의 장간 순환 과정에서 독성이 있는 소수성 담즙산의 재흡수를 경쟁적으로 방해합니다. 소수성 담즙산의 비율을 희석해서 간세포의 손상을 줄여주는 거죠. 장내 콜레스테롤 흡수를 감소시키고요. 유해물질을 배출하기 쉬운 형태로 바꾸고 간 내부에 쌓여있는 대사산물의 배출을 원활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UDCA는 여러 종류의 담즙산 중에서 고작 3%밖에 되지 않거든요. 음식으로 섭취할 수 없어서 약으로 먹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 처방받은 우루사인 거죠. 그런데 우루사를 처방하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담석증, 담도폐쇄증, 원발성 담즙성 간경변, 원발성 경화성 담관염으로 담도가 심하게 막혀 있을 때는 절대 이 약을 쓰면 안 됩니다. 아니, 담즙이 잘 안 빠져나가서 약을 복용하는 건데 담즙이 잘 안 빠져나가는 질환에 쓰면 안 된다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가물어서 물이 졸졸 흐르고 거기다가 숯불까지 꽉 쩔어있는 실개천을 상상해 보겠습니다. 위쪽 저수지에 둑을 부숴버리면 물이 확 쏟아져서 내려올 겁니다. 처음에는 쓰레기도 같이 떠내려간다고 좋아했죠. 그런데 이 쓰레기는 한번 쓸고 내려가면 끝이 아니거든요. 계속 자동으로 생기는 쓰레기거든요. 처음에는 물이 쓰레기를 쓸고 내려가는데 어느 날부터는 쓰레기를 쓸고 내려가다가 막혀버립니다. 개천이 좁을수록 쓰레기 양이 많을수록 그날이 빨리 오게 되겠죠. 그런데 그 날짜를 콕 박아서 알 수가 있나요? 모릅니다. 그래서 어제까지는 우루사 약효가 있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는 아예 효과가 없거나 심지어는 증상을 오히려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물이 역류하거나 옆으로 넘쳐 흐르는 것처럼 담즙이 역류하고 담도를 자극해서 안 그래도 상태 안 좋은 담관과 간세포를 더 망가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못 빠져나간 담즙은 혈류로 들어가서 황달을 더 심하게 만들겠죠.
오히려 약효가 좋다고 열심히 챙겨 먹었던 약이 도리어 담저불체 질환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런 사태가 벌어질 예정인가 저는 미리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UDCA에 대한 알러지 반응을 체크해 보는 겁니다. 초진 검사상으로는 14번 베이스, 장소화액의 하부 항목으로 담즙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간질환 치료에서 베이스 항목은 중요합니다. 각종 효소들과 담즙산이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만약에 담즙산에 알러지가 있다면 그 자체로도 친수성, 소수성 담즙산을 구분할 것도 없이 담즙산에 대한 부정적 반응이 더 증가합니다. 저는 그런 반응의 결과 중에 하나가 바로 담즙 울체로 나타나고 그것이 간세포 손상 반응을 증가시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기 간질환으로 오시는 명쾌한 패밀리들 99.9%가 담즙산에 알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멀지 않은 미래에 앞에서 얘기했던 악화 시나리오가 벌어질 예정이고 그것을 의사들도 알고 있으니까 FDA에서 승인한 약을 먹어봤자 간경화는 낫지 않는다, 공개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명쾌한 최원장은 당연히 담즙산이 포함된 베이스 알러지를 잘 치료하자고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UDCA 알러지는 심하지 않습니다. 베이스를 치료하면 UDCA 알러지는 저절로 치료가 되며 담즙 정체로 인한 간의 손상이 완화되는 반응을 보입니다. 단 노파심에 한마디 잔소리를 더합니다. 만약 초진 시 UDCA 알러지 반응이 나왔을지라도 약을 잘못 만들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예상보다 약효가 덜할 수도 있고 설사, 구역감, 구토, 복통, 변비, 가슴쓰림, 소화시 불쾌감, 가려움, 발열, 기침, 어지럼증 등의 불편감이 남보다 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알러지를 치료하다 보면 언제든지 홀연이 없어질 증상입니다. 증상이 좋아지면 처방약이 줄어들고 언젠가는 약을 끊고서도 증세가 악화되지 않는 날이 오게 됩니다. 약이 필요 없어져서 의사 선생님이 스스로 처방을 끊으시는 것이 순리적인 방법입니다. 그때까지는 처방받은 약을 잘 드셔야 됩니다. 담즙에 대한 긴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 우르사를 처방받아 먹고 있으면서 자극적인 음식을 즐겨 드시는 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까요? 원래 간이 좀 안 좋은 줄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명절이 복병이죠. 약간의 술과 기름기 많은 명절 음식을 드셨는데 그만 그날부터 점점 얼굴이 노래졌어요. 얼굴 노래진 것을 참았는데 복수까지 차오르고 급속도로 나빠지길래 병원에 가보니 며칠 새에 난데없이 간경화 말기입니다 라는 말을 듣게 됐습니다. 원래 지방 간염으로 인해서 대사성 간경화 위험이 높았지만 기름기가 많은 명절 음식, 술이라는 트리거가 도화선에 불을 붙인 거죠. 비슷한 사례는 정말 많습니다. 간경화 초기였습니다. 그런데 민간요법으로 간에 좋다는 여러가지 약재료를 구해서 과하게 섭취하셨어요. 난데없이 황달이 심해지더니 담즙울체로 갑자기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인터넷에 보면 헛개나무 벌나무를 달여먹고 다슬기즙을 먹고 녹즙을 반드시 먹어야 한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보입니다. 강황, 커큐민, 인진쑥, 포공령 같은 한약재를 매일 섭취하는 분도 있고요. 제가 진료를 하다 보면 열에 9번 이런 재료들을 꼭 구해서 가져와서 저에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받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재료들이나 음식들은 간이 안 좋은 상태에서 절대로 함부로 드시면 안 됩니다. 갑자기 황달이 생기고 담즙 울체성 간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담즙은 기본적으로 기름진 음식을 섭취하면 더 많이 분비됩니다. 지방 소화액이잖아요. 향신료가 많이 들어간 자극적이고 매운 음식은 어떨까요? 매운 음식의 본질은 스파이스입니다. 후추, 고추, 정향, 울금, 고수, 천초, 산초, 산사, 사인, 팔각, 회향 이런 스파이스는 중국, 인도, 동남아 요리에서는 양념으로 쓰지만 한의학에서는 약재로 씁니다. 건위제라고 하는데 소화 잘 시키고 소화액이 잘 나오라고 넣어주는 약재예요. 한의대에서 한약 배울 때 소화 기능을 올려주고 싶을 때 산사신공, 메가사인 4가지 꼭 넣어주라고 족보처럼 배웁니다. 저게 다 소화제 혹은 효소들이고 소화액의 분비를 자극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간 상태가 아슬아슬해서 담즙이 우르사 먹고 겨우 빠져나가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간을 확 붓게 하는 술이나 아니면 담즙이 확 나오게 자극하는 기름진 음식, 소화기를 자극하는 스파이스를 먹어버리면 간이 어떻게 될까요? 물이 졸졸 흘러가는 시냇가에서 둑이 아니라 댐을 터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담관이 막히고 황달이 생기고 갑자기 간경변 말기 진단을 받는 게 왜 이상하십니까? 여러분이 드시는 것을 조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먹는 것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식이요법을 하셔야 됩니다. 이상한 것 간에 좋다고 함부로 드시면 안 됩니다. 어제까지는 간에 좋았지만 오늘부터는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판단할 힘이 없으시면 가지고 오세요. 몸에 맞는지 안 맞는지 검사할 수 있습니다. 직접 저를 찾아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거 몸에 좋아요? 남들은 좋다는데요? 이런 댓글을 다실 필요 없습니다. 간질환 말기에는 다 위험합니다. 그냥 명쾌한 체원장이 가르쳐드리는 식이요법만 하시길 바랍니다. 일부 한약재는 우르사처럼 담즙을 잘 배설하도록 만드는 약재들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 기전이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그 약재들이 다 맞을 확률은 없습니다. 맞는 사람은 맞고 안 맞는 사람에게는 안 맞습니다. 먹어봐야 안다는 거고 재수 없어서 안 맞으면 더 나빠집니다. 여러분이 한번 시도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간경화 말기에 시도해 본다면 생명을 걸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술은 당연하고요. 기름진 음식과 자극적인 양념은 간질환 말기 환자분들 제가 매일 보면서 검사하는데 당연히 다 안 맞습니다. 담즙 분비를 원활하게 한다? 그런 기전이 밝혀졌다? 다 쓸데없습니다.
나갈 수 있는 길목이 막혀 있는데 대책 없이 담전만 더 잘 생성되고 잘 빠지게 하면 뭐 할 겁니까? 그나마 우루사조차도 효과를 볼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치료 예후가 좋지 못한 5번째 캐릭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드시고 그렇게 사셨다고 자책할 필요는 없고요. 치료를 하면 호전이 됩니다. 너무 늦게 오면 서로 간에 힘듭니다. 명찬 최원장이 뭔가 대책이 있나 보다 느껴지셨다면 빨리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질문 있으신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네이버 톡톡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